그로스 해킹은 마케팅 기법의 하나로 미국의 유명한 마케터인 션 앨리스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창의적이면서도 분석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알맞은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마케팅 예산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의해 개발된 마케팅 기법이지만 스타트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에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그로스 해킹의 시작부터 찬찬히 알아보겠습니다. 2008년에 드롭박스의 창립자인 드류 하우스턴이 션 앨리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당시는 드롭박스가 창립된 지 막 1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드롭박스는 클라우드 기반의 파일 저장과 공유가 가능한 서비스였는데요. 주 고객은 최신 기술에 능숙한 실리콘밸리 중심의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기에 꽤 많은 수의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지만 테크 엘리트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또한 경쟁도 치열한 편이었습니다. 드롭박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회사들이 해당 분야에 먼저 진출해 있었는데요. 모지와 카보나이트가 그 예입니다. 이외에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대기업에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업에 진출하고자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과 경쟁하면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드롭박스가 초반에 얼리 어답터들을 끌어오긴 했지만 회사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객층들도 확보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때 드롭박스의 창립자 드류 하우스턴이 자분이라는 스타트업에서 당시의 마케팅 부문 임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던 션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자분이를 경영하던 사람은 아담 스미스였는데요. 아담 스미스가 하우스턴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션은 이미 이 업계에서는 실력 있기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경쟁이 심하고 예산에 제한이 있는 회사들을 성장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입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션이 대규모의 마케팅 캠페인을 벌이는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로스 해킹이었는데요. 그는 엔지니어들과 협업하여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는데요. 공략하는 대상을 더욱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저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과거에 있던 온라인 광고들은 전형적인 마케팅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배너 광고가 있는데요. 인터넷 시대에 새롭게 생겨난 광고이긴 하지만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광고와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형태만 약간 다를 뿐 그 본질은 동일했는데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는 성장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광고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여러 가지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저는 그가 마케팅을 담당했던 회사들을 성장하게 했는데요. 드롭박스를 담당할 때에는 하우스턴에게 동의를 구하고 기존 사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는 제품의 필수 점수를 계산했는데요. 사용자에게 앞으로 드롭박스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실망감이 어느 정도일지를 질문했습니다. 제품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묻기보다는 사용하지 못했을 때 아쉬움의 정도를 묻는 것이 신선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떠한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느끼는 실망스러움이 만족도를 체크하는 것보다 서비스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하기에 더욱 유리하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진행했던 설문 결과에서 저는 드롭박스의 대단한 잠재력을 알게 되는데요. 다른 스타트업에서 이러한 설문을 진행했을 때 매우 실망스럽다는 답변이 40% 이상만 나와도 일반적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드롭박스의 점수는 이 기준을 훌쩍 넘어선 것입니다. 저는 드롭박스의 임시 마케팅 책임자로 일하게 되는데요. 그는 드롭박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3명 중 1명이 주변 사람의 추천으로 인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줄 만큼 정말 좋은 서비스이지만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될 만한 잠재력이 부족했던 것인데요. 사람들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으면 고객은 저절로 찾아오고 증가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션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그는 고객이 제 발로 찾아온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롭박스의 좋은 서비스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입소문을 활용했는데요. 추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친구에게 드롭박스를 더 쉽게 소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소개를 하면 혜택도 제공했기 때문에 추천하는 일이 더욱 매력적이게 되었는데요. 친구한테 서비스를 추천하면 해당 사용자에게 250MB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현재에는 큰 용량이 아닐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큰 용량이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큰 인센티브였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될 수 있는데요. 당시의 드롭박스는 아마존이 몇 년 전에 출시했던 가격이 저렴한 S3 웹서버를 이용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추가하기 위한 비용 지출은 크지 않았으며 그 방법 또한 간단했습니다. 드롭박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드롭박스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혜택이었기 때문에 친구 추천 프로그램의 효과는 더욱 강력했는데요. 친구 추천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기존 사용자들이 이메일과 소셜미디어로 친구들에게 드롭박스를 굉장히 많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추천으로 인해 가입하는 사람들이 60%나 늘어났는데요. 해당 프로그램 출시 당시에는 10만 명이었던 사용자가 나중에는 40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14개월 만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단순히 친구 추천 프로그램 하나만으로 이루어진 성과는 아니었는데요.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진행하고 유효성을 평가하면서 해당 데이터를 반영하여 다음 실험을 또 진행했습니다. 메시지 전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비롯하여 사용자 경험 등 다양한 세부 사항들을 최적화해 나갔는데요. 디지털 시대에서는 새로운 마케팅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마케팅 예산을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막대한 마케팅 예산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이유가 과거부터 해왔던 측정이 불가능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측정이 불가능한 비과학적인 방법과 구식 모델들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비용 효율이 크면서도 일관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션의 이러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분석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은 실리콘밸리 전역으로 번져나갔는데요. 그로스 해킹을 적용하여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페이스북과 에어비앤비도 그로스 해킹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페이스북이 글로벌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번역 엔진입니다. 현재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지만 초기에는 북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사용자의 대부분이었는데요. 과거의 방식대로 페이스북을 글로벌 성장시키려고 했다면 아마 현지의 번역팀을 고용하고 번역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다르게 접근했는데요. 번역 엔진을 구축하고 해외 어떤 나라에서도 해당 나라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로스 해킹은 사람을 고용하고 일하게 해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프로그래밍을 정교하게 하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여 크레이그리스트의 에어비앤비 목록을 무상으로 게재했습니다. 크레이그리스트는 부동산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 에어비앤비의 목록까지 뜨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레이그리스트의 목록 작동 시스템과 이질감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세부 사항들을 면밀하게 파악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크레이그리스트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에어비앤비 목록을 클릭하게 되고 예약 수도 증가하게 됐습니다. 회사에는 여러 부서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로스 해킹에 있어서는 부서 간 단절을 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엔지니어링과 제품 관리, 마케팅,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일을 할 수 있는데요. 기술적 노하우와 분석 능력이 함께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실험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분석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는 버리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는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또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요. 마케터들만 크로스 해킹에 대해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해킹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유용한 기법인데요. 고객층을 확산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전시키는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뿐만 아니라 엔지니어, 영업사원, 개발자, 관리자까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드롭박스, 페이스북, 에어비앤비처럼 규모가 큰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소규모의 회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크로스 해킹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 단기 프로젝트에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부서 간 단절을 없애고 각 분야의 인재들을 통합해야 합니다. 각 분야마다 인재들을 모아 팀을 짜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자료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객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 아이디어들을 실험해보고 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분석한 뒤 평가하고 실험을 반복해 나가면 됩니다. 현대사회의 소비자들은 인터넷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에 있는 각종 광고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므로 과거의 광고 방법들만 고집했다간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때가 아닌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케팅에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수익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마케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서도 광고 효과는 높일 수 있는데요. 크로스 해킹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은 회사마다 그리고 프로젝트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중심으로 실험하고 분석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